오늘 조선일보 사설자의 말이죠. 노무현은 문재인처럼 그렇게 임기 말에 마음대로 인사 횡포 안 부렸다라는 제목의 글이 나왔습니다. 신문 사설에 이게 나올 정도 되면 말이죠. 특히 조선일보나 동아일보나 문화일보나 중앙일보나 이런 신문에 사설자로 등장할 정도 되면 말이죠. 그거는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신문사 명운을 걸고 사설을 쓰기 때문이죠. 근데 오늘 조선일보 사설자에는요, 노무현은 문재인처럼 임기 말 마음대로 인사 횡포 안 부렸다, 부리지 않았다, 이렇게 제목이 딱 깔렸습니다. 윤석열 새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말 인사 강행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 정부와 장기간 일해야 할 사람을 전 정권이 지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고 점잖게 한마디 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예를 들었죠. 비유를 했죠. 집을 판 사람에게 아직 법률적 권한이 있다 해도, 집 판 사람이 권한이 있다 해도 내가 돈 다 냈다 이거야. 돈 다 지불했다. 집값 다 냈다 이거야. 부동산 중개로 다 내고 나는 다 했다 이거야. 근데 집 이제 매도 하면 그뿐이다. 이제 나가주면 되는 건데 어느 날까지 나가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5월 9일까지 이제 집을 내가 이사를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쪽 사람이 주인은 5월 9일까지 나야 하면서 문을 갖다가 대문을 동쪽에 있는 문을 갖다가 북쪽으로 딱 문을 갖다가 뜯으러 고쳐 만들고 또 내부 구조를 옷방을 갖다가 완전히 분해해가지고 빈 공간으로 만들어버리고 만약에 이런 식으로 집을 마음대로 한다? 집주인은 하여튼 5월 9일까지는 매매계약서에 5월 9일 날까지는 그렇게 하게 됐으니까 그런 예를 들었습니다. 이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점잖게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비유를 했지만 말이죠. 네. 아무리 법률적 권한이 있다 해도 마음대로 집을 고칠 수 있습니까? 집을 두드려 고칠 수 있습니까? 자기 집이니까. 부엌도 그냥 가서 싱크대 그냥 완전히 뜯어버리고 할 수 있습니까? 바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청와대 측은 뭐라고 하냐면 인사는 임기 말까지 대통령 몫이다 이랬습니다. 참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누군지 모르지만 참 부끄러움이 앞섭니다. 그거 말 안 하면 대통령 몫이다. 이게 뭡니까? 내 거야 내 거. 이겁니까? 내일 그만둘 대통령이 앞으로 몇 년간 새 정부에서 일할 사람을 임명하겠다는 것? 이거는 횡포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이 사설자는 지적합니다. 이거는 몇 년간 새 대통령이 함께 일할 사람을 갖다가 자기가 임명하겠다고 하는 건 이거는 횡포다 이런 얘기입니다. 문정권은 대선 직전에도 자기 편 대못받기식 낙하산 인사를 대대적으로 진행했습니다. 바로 선거 직전에 한국원자력안전재단, 한국IPTV 방송협회, 한국공항공사, 한국마사회,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의 막 이사장, 협회장, 사장, 상임감사 요직 다 꿰차게 했습니다. 국민의힘 직계에 따르면 작년 12월부터 원래가 6개월 이내는요. 바뀌는 6개월 이내는 인사 안 합니다. 임기직은 원래 안 하게 놔두는 게 그건 도덕성입니다. 작년 12월부터 대선 전날까지 이 같은 대못받기 인사가 모두 59명입니다. 이건 전례가 없는 일, 이 대한민국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정권 교체가 확정된 뒤에 윤 당선인 측이 향후 인사는 우리와 협의해달라 목맨 소리를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은 막무가내입니다. 문 대통령은 또 감사원, 감사위원 두석에 대한 인사권도 행사할 것이라고 합니다.
감사원에도 제 사람 대못 받기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은 새 정권이 들어서면은 이들을 알받기에 된 대상들을 어떻게 알을 빼느냐를 연구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 돼 가는 겁니다. 국민들이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 노무현 정부에서 이명박 정부로 교체되던 때 전혀 달랐습니다. 당시 청와대와 인수위 간 협의를 거쳐가지고 대부분의 인사가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노 대통령 퇴임 2주 전 이루어진 경찰청장 임명은 이 당선인 측이 이명박 측이 결정한 겁니다. 네. 경찰청장을. 네. 인수위의 임기 말 인사 자제 요청에 당시 청와대 대변인은 최대한 협조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십시오. 말하는 정무수석 이철이나 국민소통수석 박수현이나 이런 점잖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런 말 할 줄 압니까? 최대한 협조할 것. 왜 최대까지 붙여가지고 최대한 협조할 것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이 노무현 때는 그랬다 이거죠. 청와대 대변인이요. 대변인들이. 지금 대변인급이 하는 사람들이 정무수석하고 박경미하고 박경미는 울었으니까 그냥 브리핑하다 울은 사람이니까 제외하고 박수현하고 지금 누굽니까? 정무수석 이철이하고 이분들 두 분들은 제가 면식이 다 있어요. 과거에 정치 패널 했습니다. 정치평론 함께 이렇게 한 적이 몇 번 있습니다. 그래 제가 볼 땐 그 두 분 다 상당히 원만하고 좋은 분이다. 얌전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이고 권력에 딱 들어가니까 완전히 사람이 180도 포스가 가지고 바뀌던데요. 아 권력이 그렇게 좋던가. 그럴 줄 알았으면 나도 권력 곁에 빛을 쬐을 것을 하는 생각이 들었다가도 아서라. 그런 생각이 납니다. 사람이 그렇게 달라져요. 일부 논란이 없지는 않았지만 불가피한 인사는 인수위 측 의견을 다 따랐습니다. 노무현 때 다 따랐습니다.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 문 대통령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비서실장이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현재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태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도수로 얘기할 때 360도 다르다면 원점 도란고 180도 다르다 하면은 완전히 반대다 이렇게 되겠죠. 180도 다릅니다. 문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의 핵심 자리에 자기 사람을 2 내지 3년씩 꽉꽉 박아놓겠다는 거 아닙니까? 감사원 같은 경우는 4년 5년 아닙니까? 법적으로 임기 마지막 날 자정까지 인사권 행사할 수 있는 건데 그러나 상식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게? 노무현 전 대통령도 이를 알았기 때문에 우회적으로 불만을 드러내면서도 이명박 인수위의 협조 요청에 응했던 겁니다. 그분은 양식에 있고 없고의 그 태도 문제 아니겠습니까? 소위 민주주의는 어떻게 무너지는가라는 책의 핵심 과제. 지도자는 제도에 대해서 자제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야 민주주의가 무너지지 않는다. 제도에서 자는 5월 9일까지 내가 대통령이다. 그래서 임명권자라는 그 제도에 대한 자제를 해야 된다 이거죠. 근데 그 제도에 자제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 알박기 인사들 많이 59명이나 해놨습니다. 문 대통령이 노 전 대통령과 반대로 하기로 작심한 것이 만약에 아니라면은 임기 말 처신을 일반 상식에 따라서 해주기 바란다는 것이 조선일보 사설자의 지적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는 말 아닙니까?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이죠. 조선일보에 이화대학 교수 박성희 교수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가끔 이제 이
칼럼을 쓰고 있는데 이번에 쓴 글에 민주주의 참칭한 반쪽 정부를 마감하며 이렇게 이런 글을 썼습니다. 민주주의를 참칭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반쪽 정부를 마감하며 라는 글을 썼습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 새 대통령의 선거 후보는 국민이 불러낸 후보였습니다. 맞습니다. 국민이 불러냈죠. 윤석열 이름도 성도 모르던 어떤 검사가 검찰총장이 되더니 정의와 공정과 상식에 따라서 계속 권력과 뭐보다 두려워하지 않고 잘못된 것을 다 수사했습니다. 더더욱이 민정수석이었던 막강한 이인자로 꼽혔던, 요즘들 흔한 말로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사람들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재밌는 말 합니다. 에이, 만약에 조국이가 재표 안 들어갔으면은, 조국이가 부인이라든가 조국이 이렇게 일이 안 벌어졌으면은, 조국이 안 됐으면, 조국이 살아있었으면, 조국이 그대로 있었으면 이 양반이 대통령 됐을지도 모른다. 예. 윤석열이 정의와 공정, 상식으로 수사를 했기 때문에 법과 원칙대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이 불러낸 겁니다. 불러낸 거는 달리 불러낸 게 아니죠. 국민이 불러낸 후보는 그래서 불러낸 후보가 됐지. 윤석열이 대통령 되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봐도 상식적으로 없습니다. 그분이 언제 대통령 생각하겠습니까? 검찰총장이 명예의 끝이고, 그리고 그의 철학에 따라서 앞으로 인생을 살아나간다. 뭐 이 정도 아니었겠습니까? 누구나 우리 본부들이 갔듯이 말이죠. 검찰총장은 대한민국 최고의 명예를 얻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은 하늘이 만들죠. 문재인 대통령도 하늘이 만들었다고 할 수가 있죠. 예. 하늘이라고 다 똑같은 사람을 만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늘의 그 시대에 따라서 시련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도 만들고, 또 뭘 하기 위해서 이렇게도 한다고 이 종교 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죠. 그죠? 네. 그런데 윤석열 당선인의 선거구가 국민이 불러낸 후보인데,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하고 단일화 통해서 국민 과반이 원하는 정권교체 열망을 이뤘지 않습니까? 56%가 정권교체를 원했고, 이 정권이 남아주기를 바라는 국민의 그 여론조사 결과는 30대 후반 퍼센트였습니다. 정권교체를 원하는 것은 56%까지 올랐습니다. 네. 그래서 교체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안철수도 운명적으로 함께 이렇게 새 정권과 함께 종사하게 됐습니다. 국민에게 불려나온 공통점도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 뜻에 따라서 정치 시작하고, 국민이 원해서 단일화도 되고, 이게 바로 민주주의가 아닙니까? 근데 윤석열 당선인이 뭐 얼굴이 만약에 두껍다면 진짜 민주정부가 탄생했다고 요난을 떨었을 수도 있지만, 윤석열 당선인은 조용합니다. 겸손합니다. 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두려워한 국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지금 여기다 쓰고 있습니다. 그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지금까지 갖고 온 대한민국이 송두리째 날아갈까 봐서 그렇다고 이 박성희 교수는 얘기합니다. 네. 박성희 교수는 이 말 아주 심대한 말 같습니다. 여당 후보였던 그의 역사적 사명은 문재인 대통령의 뒤를 잇는 것이고, 문 대통령은 그동안 대한민국 역사의 절반을 철저하게 외면해온 희한한 인물이 아니었냐라고 합니다. 희한한 인물이라고 지금 얘기합니다. 역사를 절반을 철저하게 외면해온 희한한 인물이 아니었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가지고 역사를 지금 얼마나 무시를 했습니까? 아니, 북한에 무슨 원 뭐를 갖다가 김원봉인가를 뭐 어쩌고 저쩌고 하고 또 뭘 어쩌고 저쩌고. 이분은 가끔 가다가 이상한 얘기를 많이 해서 국민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든 적이 한두 번이 아니죠. 지난 3.1절 기념사에 김대중 정부를 첫 민주정부라고 못 박았습니다. 아니, 왜 김대중 정부가 첫 민주정부입니까? 김영삼 정부는 민주정부 아닙니까? 이승만 정부는 민주정부 아닙니까?
박정희 정부는 나중에 민주정부가 아닙니까? 혁명을 했다는 것은 나라를 위해서, 산업화를 위해서 혁명을 했고, 그리고 그분은 지금 추앙을 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왜 다 민주정부지, 김대중부터가 민주정부라고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그럼 김영삼은 또 뭡니까? 그건 역사 인식이 말이죠. 이 문재인 대통령의 역사 인식은 아주 특별하다. 바로 이걸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이화대학 교수 박성희 교수가요. 제가 그래서 이 공감을 해서 제가 느낌을 같이 함께 공유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당선되면 자연히 사기가 된다는 그런 얘기죠. 노무현 정부가 이기고, 자, 김대중 1기, 노무현 정부가 이기고, 자신이 3기 민주정부고, 4기가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면 자연히 사기가 되는 것. 이렇게 얘기를 해석을 하네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상한 셈법의 이튿날 YS센터의 김덕룡 이사장이 딱 한마디 했습니다. 대통령의 역사인식에 대한 실망과 경악을 금치 못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역사를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국민 내부를 갈라치게 하려는 의도 아니냐? 즉각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캐나다의 그 맥메스터 대학의 송재인 교수는 신문 칼럼에서 뭐라고 쓴 줄 아십니까? 최초의 보통평등 직접 비밀선거를 통해 1948년 공식 수립된 이승만 정부가 1기 민주정부다 하고 정정해 줬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역사를 송두리째 자기가 자기 말로 한마디 하면 역사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2007년 무렵에 손학규 당시 대통령 후보가 김영삼 문민정부가 민주정부 1기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박성희 교수는 대통령 직성제를 치른 1987년을 대한민국 민주주의 원년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어찌 됐든 간에 사기는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74년 역사를 통틀어 민주정부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뿐이고 나머지는 그럼 반민주 정부였냐 이거예요. 전부 다 대한민국 정부였어요. 다 훌륭한 치적을 다 갖고 있습니다. 예? 근데 왜 문재인은, 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만 이렇게 합니까? 그 선거 전략입니까? 뭡니까? 나머지는 반민주 정부였습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지금 이 박성희 교수가. 그래서 공감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 액면 그대로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대한민국 74년 역사를 통틀어 민주정부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뿐이고 나머지는 반민주 정부였냐? 이게 박성희 교수가 질문하는 겁니다. 네. 거짓에 침묵하면 기정사실이 되고 사실에도 어긋나니 국민적 울림도 국민에게 감동도 못 준다는 거예요. 허튼 민주정부 원조 논쟁을 가볍게 지나쳤다가 훗날 역사가 어찌 이를 기술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지금이야 전직 대통령을 기억하는 이들과 그들을 뽑은 유권자들이 살아있으니까 헛소리 해도 푹 하고 그냥 지나치지만 혹시 압니까? 100년 지난 후 1기 민주정부가 어떻고 하는 이야기를 교과서에 싣고 가르치기 시작하면은 후세는 그걸 믿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세우고 발전시킨 이승만, 박정희 두 전직 대통령을 시대의 악마로 묘사한 조악하고 편향된 영상물 100년 전쟁에 대해서 2019년 대법원은 뭐라고 했습니까? 기존에 입론된 역사적 사실과 전제에 관해 의문을 제기한 정도에 그쳐 다양한 여론의 장을 마련하고자 한 것이다 라고 파기환송해버렸습니다. 알겠습니까? 대법관 7명 중 6명이 문재인 대통령의 임명장을 받았습니다. 그중 한 명이 최초의 여성 중앙선관위원장으로 선거 부실 관리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바로 노정희 위원장이라는 겁니다. 역사를 왜곡하는데도 100년도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조급하지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요. 선거에 패한 후에 평당으로 돌아가 5년 뒤로 미뤄진 제4기 민주정부를 수립을 위해서 수고도 마다하지 않겠다 했습니다.
웬 역사 공부나 제대로 하고들 나라 운영, 국가 운영에 참여하도록 하세요. 역사도 모르는 사람들이 무슨 국가 운영한다고 무슨 사기 민주정부? 앞으로 5년 뒤에 미뤄진 사기 민주정부? 그러면 윤석열 민주정부는 민주정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국회의원이고 당대표를 했으니 국민들이 안 뽑아주지. 국민들이 그래서 선택을 안 하는 겁니다. 네. 올해 출범하는 정부는 국민이 불러내고 키워서 당선시킨 꽉 찬 민주정부입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새 시대에 맞는 새로운 민주정부의 사명감을 갖고 대한민국 호에 자유와 민주라는 평형수를 가득 채우고 흔들림 없이 미래라는 바다 속으로 나가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주문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평형수, 배가 있으면 평형수가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정부는 앞으로 새 시대에 맞는 새로운 민주정부의 사명감을 갖고 대한민국 호에 자유민주라는 평형수를 가득 채우고 흔들림 없이 미래라는 바다로 나갔으면 좋겠다. 이 바람을 반드시 실현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실현하기 위해서 알박기니 뭐니에 대해서 당당하게 대응해서 부셔서 이겨야 됩니다. 이기지 못하면 안 됩니다. 이 좌파들은 부셔야 됩니다. 싸움을 걸어오는 자는 싸움의 승패를 상대가 신사적으로 복싱하는데 아니고 찡짜 붙어가지고 넘어져도 저도 또 들어와서 뒤에 와서 망치로 치고 하는 이런 비겁한 사람들, 여기에는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연구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